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2월 29일 나스닥, 코스피, 지수 차트,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요청 주신 종목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미국 나스닥 지금 요 채널 라인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고점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 저점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 요 상방 우상향의 흐름이 예쁘게 잡혀져 있고 최근에는 이렇게 FOMC 금리에 대한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3.5% 정말 큰 장대 음봉이 나왔었는데 공포의 구간을 만들었다가 그래도 다행히 과거에 요 고점 지지가 있을 수 있는 구간 대략 19,360포인트 요 부분에서 지지를 버텨주면서 최근 산타 랠리가 아닌가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에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4.9%꽤 큰 하락이 나왔죠. 하지만 장중에 보시면 마이너스 2.33%까지 정말 크게 하락하면서 5일선, 21선 완벽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쌍봉의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공포의 구간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21선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의 가능성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반대로 요 구간을 다시 이탈하면서 음봉이 나오고 그리고 요 저점이 높아지는 요 채널 라인을 이탈했을 때 특히나 19,360포인트를 이탈했을 때는 생각보다 더 큰 하락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역시나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요 구간에서 반등해주면서 다시 한번 요 추세선 상방의 추세선을 향해서 올라가기를 약간 기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했을 때 지금 나스닥 신고가 찍었던 부분이 대략 2200포인트인데 22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넘겨줄 수 있는지 이 부분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S&P 500도 한번 볼게요. S&P 500도 뭐 사실 차트는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 고점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 요 우상향의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마찬가지 장대 음봉 한번 나왔다가 회복해주는 듯 했으나 마지막 거래일은 또 살짝 눌리는 모습, 5일선, 21선 아래로 살짝 더 빠져 있는 모습이 나스닥보다는 약간 약한 차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고 다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고점이 높아지는 추세,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 요 채널 안에 있었는데 급락이 나왔을 때 요 장대 음봉이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 라인을 깨면서 굉장히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다가 최근에 회복하는 듯 했으나 다시 한번 요 하단 채널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다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에서는 약간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우가 지금 미국의 3대 지수 중에는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 지수 차트도 한번 볼게요. 코스피 먼저 본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 역헤드앤 숄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역헤드앤 숄더가 나와야 될 요 추세 라인까지 돌파가 되지 않고 결국에는 다시 한번 하락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역헤드앤 숄더 모습은 나오지 않았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부정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다시 추세를 봤을 때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지지가 받쳐주는 요 포인트가 대략 2400포인트인데 2400포인트 꽤나 여러 번 지지를 해줬지만 다시 한번 요 구간이 깨졌을 때는 역시나 삼각수렴의 형태로서 하방의 삼각수렴 형태로서 2400 깨졌을 때 단기간 생각보다 강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분명히 지금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예전에 차트를 봤을 때 이런 구간들을 보시면 이렇게 저항 라인이 잡혀져 있고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 구간에서 돌파가 됐을 때 급등이 이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 그림이 반대의 그림으로서 지금 차트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 요거 하락 결국에 2400 버티면서 다시 반등하기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2400 깨지면서 다음 거래일 2400 깨지겠죠. 개파락하면서 시작할 테니까 요 구간이 깨졌을 때 요런 단기적인 위험성 많이 빠진다면 정말 요런 저점 라인 때 대략 2200 뭐 60, 2100 요런 구간들 때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 이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일단은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를 또 인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환율이 정말 미친 듯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환율 추세가 꺾일 때가 한국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또 환율도 지금 위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또 집중하면서 보고 있는 부분이죠. 코스닥도 본다면 코스닥도 사실 똑같습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역회된 숄더 모습이 나오면서 반등하기를 기대했으나 요 요 구간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요 패턴은 깨졌다라고 보는 게 맞고, 마찬가지 저점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 지지를 버텨주고 있는 650에서 660 이런 구간이 한 번 더 강하게 이탈됐을 때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큰 하락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이런 위험성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분명히 바라지만 요 저점 라인 때 650만큼은 다시 한번 깨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들이 요청 주신 종목 7개 종목 있습니다. 7개 종목 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HLB 파나진입니다. HLB 그룹주들 최근에 그래도 좋은 반등 해주려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HLB 파나진은 그래도 HLB 그룹주 중에서는 또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시가총액도 1100억으로 굉장히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요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저점이 형성되는 요 구간 지지가 있었던 가격대는 대략 2,700원에서 2,800원대, 과거에 지지가 꽤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그 가격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런 가격대 매물 때 깨졌을 때는 오히려 더 큰 하락으로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조심하시고, 이 구간이 바닥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 저항 잡혀 있는 구간은 장대 양봉과 이런 구간, 지금 박스권 그리고 있는 상단 가격대 딱 3,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간 3,000원 넘겼을 때 한 번 더 상승 추세로 돌아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구간 만들어낸다면 다음 저항 라인 때까지는 이런 부분들, 윗꼬리 그렸던 가격 3,300원대까지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3,000원, 3,300원대까지 올라가 줄 수 있는지, 그리고 HLB 그룹주들과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드네요. 다음은 한솔 아이원스입니다. 한솔 아이원스 역시 중요 지지 라인 때는 대략 6,000원 요 구간이 있었죠. 명확하게 요 부분을 최근에 살짝 이탈했다가 빠르게 회복해주는 모습은 그래도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 가격대 위로 지금은 캔들이 올라와 있다는 것,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추가 하락했을 때 6,000원대를 한 번 더 이탈했을 때는 또 위험한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6,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 다음 목표가가 될 수 있는 가격대는 대략 7,600원, 과거의 지지와 저항이 많이 겹쳐져 있는 요 가격대 7,600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단기간 반등하면서 7,6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조정이 나온다면 요 6,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지 요 포인트를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종목도 시가총액이 1,800억인데 다행인 거는 시가총액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흑자 기업이라는 것, 요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뉴인텍입니다. 뉴인텍 사실 요 종목은 제가 가장 매수해서는 안 될 종목이다 라고 많이 말씀드리죠. 일단은 동전주인 것과 그리고 계속해서 강한 우하향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실적 자체도 계속해서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거에 이렇게 저점 찍고 뭐 한순간에 급등하면서 거의 4배, 5배 가까운 상승 대박이 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냈지만 요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운적인 요소가 적용될 수밖에 없고 지금 또 신저가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힘든데, 그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 요 구간 지지가 있는 구간은 대략 450원대 요 구간에서 두 번 버텨주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추가 하락하더라도 450원대를 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반등했을 때 다음 저항 라인 때는 대략 과거에 저점을 찍었던 요 구간이 대략 848
8 정도, 850원 정도 보면 되겠죠. 850원대까지 반등해 줄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는 굉장히 안 좋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된다. 많은 비중을 실어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 한번 올라갈 때 약간 로제 아파트 이런 내용 나올 때 정말 가파르게 올라갔고 거의 4연상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다가 역시나 많이 올라갔던 만큼 조정이 나오고 있고 살짝 반등했으나 요 저항 라인 때 5,200원대 과거에 제가 표시해 뒀었는데 요 구간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눌리는 모습, 그리고 반드시 지지해 줘야 될 가격대는 대략 3,800원대 요 구간을 제가 지지 라인으로 그려놨었는데 요 구간까지 이탈하면서 최근에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그나마 요 마지막 지금 이평선 라인 때 121선에서 버텨주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 다음 거래 월요일에는 역시나 미국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갭 하락하면서 요 구간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네요. 약간은 안 좋은 추세. 요 지지 라인 때 있었던 부분은 3,800원을 반드시 지켜주는 게 중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만약에 추가 하락했을 때는 다음 지지 라인 때 2,930원 이런 구간까지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니까 한번 이런 구간까지 다시 내려올지, 그래도 최근에 추세가 좋지 않았지만 121선 마지노선으로 다시 한번 3,800원대 돌파하면서 반등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는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이런 추세 라인들도 한번 그어 보시면서, 추세선 라인도 그어 보시면서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저항 돌파 흐름도 같이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코입니다. 미코 이 종목도 정말 많이 빠졌죠. 한국 증시들 대부분이 많이 빠진 상태인데 일단 미코 같은 경우에는 중요 지지 라인 때는 대략 8,000원 명확하게 보시면 좋겠죠. 8,000원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최근에도 8,000원대 구간을 거의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 8,000원대 마지막 지지로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는 게 중요하고, 혹시나 추가 하락했을 때는 최근에 저점 형성됐던 구간은 대략 7,000원에서 7,300원 요 사이 가격대겠죠. 요 사이 가격대가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8,000원대 돌파되면서 이제는 크게 추세를 돌려줄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지 보시고, 8,000원대 돌파했을 때는 다음 저항 가격대는 대략 딱 9,100원 요 정도가 보이네요. 요 9,100원대까지 올라가고 돌파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크게 돌아서 반등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 종목 시가총액 2,600억 굉장히 소형주지만 실적은 지금 또 잘 나오고 있다는 이런 점에서는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한세실업입니다. 한세실업도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많이 그었었는데 한번 지금 위치에서 지우고 본다면 명확하게 지지가 있어야 될 가격대 라인은 이런 부분들 대략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가 과거에 저점이 형성됐던 구간이고 지금 또 그 구간에서 일단은 버텨주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 주가의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요 13,000원, 14,000원대가 굉장히 요 종목에서는 중요한 가격대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이제는 바닥권이라면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요 종목도 일단은 실적은 꽤나 괜찮은 종목이고 또 배당까지도 또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권이라면 다시 한번 박스권의 상단까지 대략 24,000원대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파동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라인을 이제는 깨고 횡보로서 버텨주면서 요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을 깨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바닥권인 종목은 결국에 증시가 올 때는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 구간 13,000원대 깨지 않는 상태에서 버티면서 반등할 수 있는지 요 흐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티스트 스튜디오입니다. 요거는 명확한 오징어 게임 관련주고 또 주말에 이렇게 오징어 게임 2가 나오면서 요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요런 기대감으로써 정말 크게 급등을 했다가 이제는 출시가 될 때쯤에는 이렇게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거는 어 테마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뭐 정치 테마에서도 마찬가지고 만약 특정 뭐 정치 테마를 예로 든다면 정치 뭐 고 관련주 정치인의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그리고 정치인이 딱 당선이 되면 오히려 좋아야 될 것 같지만 그 순간 혹은 그 직전의 순간에 급락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흔히 말해 뭐 재료 소멸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수 테마로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테마들 나오기 직전에 테마로서 바닥권 그리다가 정말 크게 급등했죠. 만 원대부터 거의 28,000원대까지 3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가 역시나 이제 그 시기쯤이 됐을 때는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댓글로는 약간 뭐 오징어 게임 2가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이만큼 하락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얘기도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 요거는 사실 그런 오징어 게임에 대한 결과와 상관없이 많이 빠지는 흐름이라는 것. 앞서 말씀드린 정치 테마주 요런 내용들과도 연관되면서 같은 재료 소멸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요런 테마성 종목을 잡을 때는 미리 요런 구간 아래 구간에서 선점을 하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뭐 이렇게 극적인 부분이 아니라도 요 정도까지만 올랐어도 나는 뭐 만 원 초중반에 매수해서 거의 2만 원 후반에만 매도해도 좋은 매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저는 항상 이런 테마줄 접근한다는 거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분명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 흐름이 이번에도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오징어 게임이 크게 흥행했어도 아마 요런 단기 하락이 나왔을 가능성이 저는 꽤나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추가 하락했을 때 과거의 바닥권 가격대 만 원 초반대까지 또 빠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거, 이 부분 조금 주의해 보면서 언제 바닥을 찍을지 이 부분을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하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로서 살짝 반등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요 매물대를 넘기는 분명히 힘들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요 매물대 넘기 힘드니까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일단 주요 저항 라인대가 요 가격대 대략 18,000원이라고 제가 표시해뒀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21선 또 곧 만날 것 같은데 18,000원대까지만 혹시나 반등해줬을 때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차트적으로는 그런 관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이렉트로 빠질 수도 있지만 만약 반등을 해줬을 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면서 또 손해가 되는 부분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손해도 또 줄이는 게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